안녕하세요. 대외계 구조 개선과 모니터링 강화로 시스템 연속성 확보하기란 주제로 발표드리게 된 네트워크 엔지니어 느드연 이병건입니다. 제가 먼저 인터넷 양액의 모니터링 강화 부분을 설명드리고 이어서 인프라 구조 개선에 대해서 이병건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인터넷 우회 경로와 모니터링에 대해 먼저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름은 흔히 인터넷을 구름으로 많이 표현하는데요. 이 구름 안의 네트워크는 복잡하지만 그 구조를 몰라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즉 ISP에 의해 이미 연결되어 편리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그러나 네트워크 엔지니어에게 이 구름 안은 그레이 영역으로 모니터링이나 장애 대응이 힘든데요. 이런 그레이 영역의 모니터링을 고도화하고 가시성을 확보하여 장애 발생 시 네트워크 우회 경로를 마련하는 실제 저희가 사용하는 모니터링 대응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T 인프라는 가용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이중화를 고려하여 설계를 많이 하는데요. 저희도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장비, 인터넷 회선, 그리고 인터넷 회선에 ISP도 이중화되어 있으며 앞으로 설명드릴 우회 경로 확보에도 이중화를 통해 가능해집니다. 먼저 인터넷 연결은 ISP와 eBGP 라우팅 프로토콜로 연결되어 토스의 IP를 인터넷으로 광고하고 사용자들과 통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데이터 센터 간에는 eBGP 라우팅 프로토콜을 통해 연결되어 있고 서로의 네트워크 정보를 교환하고 eBGP 라우팅 경로의 백업 경로 역할을 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비스는 외부에서 토스 서비스로 접근하는 인바운드 통신과 토스 내부에서 외부 연계 서비스로 접근하는 아웃바운드 통신이 존재하는데요. 모니터링도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 통신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토스의 서비스 모니터링은 국내 통신 3사의 LTE 단말 그리고 클라우드 4개 리전에서 모니터링을 구성하였는데요. 이렇게 물리적으로 분리된 외부에서 내부로 수집한 매트릭을 전달하기 위해 방화벽, 프록시, 웹서버 등 모니터링 인프라를 구성하여 보안성을 강화해서 매트릭 수집도 인터넷을 통하여 하고 있습니다. 토스의 외부 연계 서비스 모니터링, 즉 아웃바운드 통신 등 데이터 센터 내 4대의 서버에서 모니터링 매트릭을 수집하고 있는데요. 토스의 푸시나 API 같은 연동 서비스를 대상으로 합니다. 특징이 있다면 모니터링 경로는 프록시를 우회하는 경로가 있고 프록시에서 발생될 수 있는 TCP 관련 이슈들을 확인하기 위해 나중에 좀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모니터링 환경은 양 데이터 센터에서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고 총 8대의 서버에서 환경별로 비교할 수 있는 매트릭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구성의 좀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프록시, NAT, BGP 등을 조정해서 1번 서버는 ISP-A로만, 2번 서버는 ISP-B로만 고정된 ISP 회선을 통해 모니터링 되도록 네트워크 경로를 조정하였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면 장점이 ISP 회선에 이슈가 있을 때 상황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서비스 쪽은 ISP, A, B 모두 사용하기 때문에 50% 정도의 문제가 발생된다면 모니터링은 100% 발생되기 때문에 더 빠른 확인이 가능하고 대응 또한 빨라질 수 있습니다. 모니터링 매트릭 구성은 오픈소스를 통해서 구성이 되었는데요. 네트워크 진단 툴인 컬, MTR을 통해 RTT와 네트워크 경로를 수집하고 측정한 매트릭 수집은 NMS로 그리고 시각화는 그래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컬을 통해 저희는 4가지 RTT 값과 HTTP 응답 코드를 측정합니다. DNS 룩업 시간, TCP와 SSL 핸드쉐이크 시간, 그리고 전체 관리 시간을 측정하고 있고 이 중 TCP, RTT와 HTTP 응답 코드를 기준으로 알럿을 받고 있습니다.
컬은 NMS에서 수집 가능하도록 패밀리 옵션을 좀 추가해서 JSON 형식으로 출력값의 의미를 완들해줍니다. MTR도 같은 이유로 JSON 옵션을 사용하고 네트워크 경로별 RTT를 확인하기 위해 타겟 RTT 그리고 IP 애증 햄버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NMS에서 수집하는 데 이슈가 없도록 옵션 조정이 좀 필요했고 몇몇 옵션을 추가해서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 대시보드 구상한 데이터 센터의 회선 이슈를 한눈에 확인 가능하도록 데이터 센터의 ISP 회선별 도메인의 RTT를 구성해두고 상세 대시보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상세 대시보드에서는 한 개의 도메인에 4가지 RTT 값을 환경별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금 총 11개의 모니터링 환경이 있고 지금도 많다면 많을 수 있지만 다양한 환경에서 모니터링을 하면 인터넷 구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저희가 환경별 RTT의 변화를 보고 외화름이 파악이 가능해져서 정상적인 우회 경로 확보를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외부 도메인의 RTT 지연 시 RTT 알럿이 발생되고 특징이 있다면 앞에서 구성한 ISP 회선을 기준으로 RTT 알럿이 발생이 됩니다. 모니터링 구성 설명은 마무리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장애 분석 및 대응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이 중에서도 겪으신 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몇 개월 전쯤에 약 일주일 정도 20시에서 00시 사이에 해외 근무인 중 하나가 간헐적으로 타임아웃이 발생되는 이슈에 있었습니다. 제 데이터 센터 모두 ISP A에서만 RTT 지연이 확인되었고 데이터 센터 2에 RTT 지연이 좀 빈도수가 많은 것이 확인인데요. 분석 후에 데이터 센터 1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MTR을 확인해 보면 보안 문제로 지금 좌측에 IP랑 에지 넘버는 좀 가리게 되었는데 대략적으로 위에서 아래로는 네트워크 경로이고 RTT의 지연 값에 따라 색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중간 아래에 보면 흰색 구간 아래의 이유를 보면 RTT 색과 경로의 변화가 많은 것이 확인이 되는데요. 데이터 센터 2의 ISP-A도 마지막 부분에 진한 주황색이 좀 더 많은 것이 확인이 되지만 데이터 센터 1의 ISP-A와 비슷한 패턴을 보입니다. 에지 넘버로 조회를 간단히 해보면 흰색 경로 이전부터 이미 해외 ISP의 경로로 확인이 되었고 해외망의 이슈로 저희 내부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전상적인 ISP-B의 MTR을 확인해 보면 RTT 값이 대부분 노란색이고 경로의 변화가 많지 않아 ISP-A와 다르게 좀 비교적 안정적인 경로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저희는 이제 ISP-A에 관련 문의를 좀 하고 ISP의 해결을 기다리지 않고 앞에 분석을 통해 RTT 지연이 없는 ISP-B로 모든 인터넷 통신이 되도록 네트워크 경로를 조정하였는데요. RTT 지연이 많은 데이터 센터 2만 ISP-B와 통신이 되도록 BGP 속성을 조정하였고 해외망 이슈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안정적인 서비스가 가능했고 며칠 뒤 ASP에서 해외망 이슈임을 확인해주고 해결이 되었을 때 저희도 관련 설정을 복구하였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매트릭 확보, 이중화 구성을 통해서 문제 해결 전에 안정적인 네트워크 우회 경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BGP 조정 고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현재는 인터넷망의 RTT 알럿 발생 시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BGP 속성 체크를 자동으로 하고 있고 BGP 조정은 확인 후 스크립트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OTM을 줄이고 좀 정확한 임계치를 우리가 설정할 수 있게 되면 시스템이 유동적으로 네트워크 경로를 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모니터링 환경을 고도화해서 이슈 대응까지 자동화를 목표로 좀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면 다시 한번 찾아뵈서 뵈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고 다음은 이병건님께서 발표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트워크 엔지니어 이병건입니다. 혹시 대회계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대회계 낯서실 텐데 이렇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회사와 회사 간의 계약을 공개적인 결혼식에 비유한다면
대개는 결혼식 이후 신랑과 신부의 사적인 대화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안전한 공간에서 대화를 주고받으며 신뢰를 쌓아가는 모습은 마치 대외기관과의 통신과 비슷합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대외계는 적용선을 통해 타 기관과 API 또는 전문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별도의 시스템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보안 강화는 토스를 사용하는 고객에게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일반적으로 대외계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장비는 전용 회선을 연결하는 라우터와 트래픽의 통로 역할을 하는 스위치, 서버의 접근 제어를 위한 방화벽, 그리고 필수는 아니지만 데이터의 암호화를 위한 VPN, 트래픽을 분산 처리하는 로드 밸런서와 GSLB입니다. 토스 대외계 운영의 주요 포인트를 간추려보면 첫째, 두 개의 데이터 센터를 모두 활용하여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통신 장애 상황에 유연한 대처를 하고 있고, 둘째, TLS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암호화하며 추가 보안이 필요할 경우 VPN 장비의 IPsek을 활용하여 보안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셋째, 로드 밸런서를 통해 트래픽을 효과적으로 분산 처리하여 서비스의 가용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토스는 왜 기존에 잘 알려진 전통적인 방법과는 다른 접근 방식을 시도하는 것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보다 완벽한 액티브 데이터 센터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토스는 NAT, 프록시, GSLB라는 기술을 활용하게 됩니다. 비록 아직 완벽한 서비스 연속성, 즉 대외계 가동률 100%라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중이지만 지금까지의 여정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보시는 그림은 초기 토스의 대외계 구성을 잘 보여줍니다. 기본적인 형식은 갖추었지만 대외계 운영의 경험 부족으로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백본에서 기관 서버 IP를 직접 라우팅함으로써 설정이 복잡하고 관리가 까다로워졌습니다. 한 번은 IP가 비슷한 기관의 서버 IP를 삭제하여 장애가 난 적이 있었고, 신규 기관의 서버 IP가 다른 기관과 동일하여 라우팅에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도 있습니다. 앞에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면 데이터 센터마다 별도의 적용성을 구성하여 회선의 센터 의중화는 적용하였습니다. 하지만 한쪽 센터의 적용선 장애가 발생할 경우 서버는 트래픽 우회가 되지 않고 회선이 복구될 때까지 장애가 지속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서비스 운영에 치명적으로 어떻게 하면 좀 더 유연하게 장애를 대처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NAT를 적용하였습니다. NAT에는 몇 가지 방식이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용한 기술은 출발지를 변경하는 SNAT와 도착지를 변경하는 DNAT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방화벽의 NAT 기술을 통해 백본은 기관 서버 IP를 직접 라우팅하지 않고 내부 DNAT 대역만 라우팅합니다. 그리고 센터마다 별도의 IP를 사용하는 SNAT를 통해 기관과 통신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여전히 특정 센터에 적용성 문제가 있을 때 서버는 장애를 인지하지 못하고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 계속 재시도를 하게 됩니다. 물론 어플리케이션 로직을 개선하는 방법도 있지만 저는 네트워크 레벨에서 해결할 방법을 고민해보았습니다. 고민 끝에 프록시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프록시에는 다양한 솔루션이 있지만 L4 혹은 L7 스위치로 불리는 로드 밸런서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만족스러웠습니다. 보통 로드 밸런서 장비는 외부에서 유입되는 대량의 트래픽을 부하 분산하기 위해 리버스 프록시 형태로 다양한 구성에서 운영됩니다. 로드 밸런서의 주요 역할은 부하 분산이지만 주기적으로 서버 상태를 확인하고 정상적인 서버로만 트래픽을 전달하여 서비스의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이 점을 대외계 아웃바운드 통신에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서버는 프록시로 통신하고 프록시는 방화벽의 나트를 이용하여 기관과 통신한다면 여러 가지 응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프록시 장비의 헬스 체크에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핑 응답을 통한 ICMP, TCP 연결을 이용한 L-펄스 체크,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을 모니터링하는 L7 헬스 체크입니다. 토스는 두 번째 방식을 사용하여 기관의 서버 상태를 모니터링합니다. 이 방법은 일반적인 L4 체크 방식보다 세션을 빠르게 종료하여 프록시와 서버의 부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헬스 체크 세션이 기관 서버의 어플리케이션까지 도달하지 않도록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자, 이제 토스 서버는 한결 단순해졌습니다. 서버는 기관과의 연결을 위해 프록시로만 통신하면 되기 때문이죠. 앞으로 서버는 프록시의 VIP를 통해 통신하고 각 센터 방화벽에 NAT를 이용하여 두 개의 조정선을 모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프록시의 헬스 체크를 통해 조정선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황에 장애가 발생한다면 자동적으로 트래픽을 제외하여 정상적인 경로로만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GSLB입니다. GSLB는 DNS 기반으로 동작하며 상태 모니터링을 통해 서버가 정상일 경우에만 IP 주소를 전달하여 통신이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장비입니다. 그런과 같이 토스 서버는 양 센터의 프록시를 통해 기관과 통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어느 프록시를 사용할지 여부를 GSLB가 도와줍니다. 서버는 프록시의 VIP를 알지 못하더라도 각 기관별로 할당된 도메인 정보를 호출하여 GSLB가 응답하는 IP를 통해 통신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프록시에 문제가 있을 경우 GSLB는 장애가 발생한 장비의 IP를 전달하지 않음으로써 정상적인 프록시를 통해 기관과 통신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토스는 대외 기관과의 안전한 통신을 보장하기 위해 세 가지 기술을 도입하였습니다. NAT를 통해 빼빼만의 라우팅을 단순화시키고 중첩될 수 있는 기관의 서버 IP를 해결하였고, 프록시를 이용하여 서버 상태를 체크하고 로드 밸런싱하며 더불어 기관으로의 통신 세션과 응답 속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GSLB를 통해 서버 간의 통신을 IP가 아닌 도메인 기반으로 변경하고 프록시 장비의 장애를 감지하여 우회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발표는 이 세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NAT, 프록시, GSLB, NAPG. 나쁘지 않죠? 지금까지 토스가 대외의 인프라를 성장시켜온 과정을 공유해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를 빠르게 극복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공유드린 통신 방식을 많은 기관에서 함께 한다면 조금 더 안정적인 대외계를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봅니다. 끝으로 많은 분들이 고객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모여서 이유를 만들어가고 계신데요. 저도 여기 계신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여 안전하고 자리 없는 인프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